배터리 뭐 이런 거는 하는 걸 들었어요. 배터리 도각이 어디냐. 처음 봤을 때는 불이 그냥 막 징칸 문 사이사이로 막 삐져나오더라고요. 최소한 항공기에 탑승시킬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 이상인 것을 탑승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대되고요. 자,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화재였습니다. 지난 28일 발생했던 에어 부산 여객기 사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주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가족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야 할 설 연휴에 전해진 아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고였죠. 지상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나마 모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지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내 보조 배터리, 그러니까 기내에 가지고 탄 이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캐리지 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가 직접 들고 몸에 소지하고 있는 상태는 직접 이런 전자장비 또는 보조 배터리, 리튬 배터리를 관장을 해야 된다. 내가 관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닫아놓고 놔버리면 그렇죠. 사실 방치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내가 볼 수 있는 이런 식탁 위나 아니면 의자 밑이나 이런 것에 놔둬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 보조 배터리에 의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보조 배터리 때문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탄 승객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 항공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규칙에 따라서 이 보조 배터리도 반입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출력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네. 만약에 항공사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 출력을 가진 배터리를 이 규정에 따라서 가지고 탑승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묻기는 어려워질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 규격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160Wh가 넘는 그러한 이 배터리를 가지고 탔는데 이것이 탑승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고 승객 역시도 규정을 위반하면서 보조 배터리를 반입했다라고 한다면 승객에게 일부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항공사와 승객이 각자의 책임 부담에 따라서, 왜냐하면 항공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걸러내고 탑승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분담될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조 배터리 그러면 저만 해도 내 보조 배터리가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다 알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그리고 저 규정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항공사마다 좀 적용이 다 다르고 이거를 좀 통일시켜서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승객이 본인의 보조 배터리의 출력까지 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승객에게 그러한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도 온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항공사들끼리 어떠한 협약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보조 배터리를 반입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공간에 두고 우리가 안전 관리를 위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지를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어떠한 경우에 어디에 보관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항공사에 따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선반에 넣어놓는다든지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안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볼 수 있는 그 공간에 보관을 함으로써 혹시나 화재가 발생하면 그것을 빨리 이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두고 그 대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탑승객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통로 쪽에 앉아 있으니까 통로에 앉아 있다가 불이 나서 그걸 끄려고 문을 열려 했죠. 잠바를 벗어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승무원이 열지 말라더라고요. 안내방송은 당시에는 안 나왔고요. 승객들이 뒤에서 그냥 불이야 소리만 나고. 자, 안내 방송 자체가 없었다. 승객이 비상구를 개방한 것, 뭐 이런 점들 단계별로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부산 측에서는 일단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이제 확인이 될 텐데, 잇따른 사고 때문에 제주항공에 이어서 부산에어까지 이른바 저비용 항공사는 도저히 불안해서 못하겠다. 최대 비용 3배에 이르는 다른 대형 항공사를 차라리 타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랐고,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이 에어부산 화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일단 저비용 항공사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탑승객 수를 보면요, 이게 꾸준하게 이제 참사가 있었던 이후부터 줄어들어서 실제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9% 정도가 감소됐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걸 보자라면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만 우리가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막연한 공포감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전혀 현상에 도움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규정을 만듦으로써 이런 안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 저비용 항공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대형 항공사의 경우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네요.